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신년 계획 세우고들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계획이 바로 일자리일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야 할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기한이 지나거나 빠르게 마감이 되면 괜찮은 일자리를 놓칠 수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는 전국 8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더 늘어난 숫자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급속하게 늘어난 고령화 인구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 조건이며 일자리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메인 화면에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에 무엇을 검색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 동네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시, 군, 구 단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남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접수 중인 일자리 목록이 쫙 뜹니다. 자, 이 목록을 볼 때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접수 중이라는 이 주황색의 표시인데요. 접수 중이라고 뜬 것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색으로 마감이라고 떠 있으면 이건 이미 모집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연락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주황색의 접수 중 표시가 떴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일자리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의 일자리인지 알아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좀 적응하기 힘들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과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학교급식 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봉사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봉사라는 명칭이 쓰여 있다고 해서 급여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활동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고요.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입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공익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과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에는 이러한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이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능 나눔 활동인데요. 학대노인 예방 지원,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활동 기간은 8개월이고요. 월 10시간 이내로 활동하고 활동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여 조건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인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업무 지원 등이 해당되는데 근무 기간은 10개월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급여는 월 7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 참여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니 연령대에 해당되신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형인데요. 이름에서도 조금 느낌이 오듯이 소규모 매장,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의 활동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근무 기간과 월 근무 시간, 그리고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참여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취업 알선형은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 관리사무직 등의 일자리인데요. 시장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근무 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일자리 공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접수 중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접수 중을 확인했으면 다음에는 일자리 유형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각각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유형의 일자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보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고 나는 일단 뭐든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목록에 나와 있는 일자리를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우리 아이 급식 안전 지킴이 일자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무 지역과 모집 분야, 참여 대상, 활동 조건, 급여, 구비 서류 이런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 근무하고 월 27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기관으로 바로 연락하셔서 일자리에 대해 자세한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접수하기를 누르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고 접수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가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접수 전 꼭 해당 기관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시장형 일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인데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을 우대하는 조건이네요. 마찬가지로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 전화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에 하나 선택해 볼까요?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 관련 일자리인데요. 월 60시간을 근무하는 일자리인 만큼 급여도 70만 원대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유형에 상관없이 이런 분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타부처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이런 분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이미 다 마감이 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자리 모집이 이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공고가 올라오니까 우리 동네 일자리가 없네 하는 분들은 상심하지 마시고 자주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고 그때그때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소소한 일자리로 용돈벌이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